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전국 14,300여 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방역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자가격리 유권자들은 일반인 투표가 끝나는 오후 6시 이후 별도로 투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초중고 원격 수업에 활용되는 EBS 온라인 클래스 사이트에서 또 접속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16일 2차 온라인 계약 때는 400만 명이 한꺼번에 접속할 예정이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위해 범정부 지원단을 구성합니다. 우리 기술로 만든 혈장 치료제는 이르면 2~3개월 뒤에, 백신은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출시될 전망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중국의 공장이 가동을 멈추면서 미세먼지가 크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봄철마다 극성을 부리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관련 법안들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오늘 날씨학개론에서는 미세먼지 관련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집중 분석해봅니다. 인간에게 수면은 삶의 질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대로 된 수면을 하지 못하면 우리 몸에 어떤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지, 또 올바른 수면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내 몸 보고서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우리 기술로 만든 코로나19 치료제가 이르면 2~3개월 뒤부터, 백신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출시될 전망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다량의 혈액이 확보되면 2~3개월 안에 혈장 치료제를 개발한다는 목표로 현재 민관 공동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신 개발은 미국보다 착수가 6개월가량 늦지만 민간 협력과 국제 협력을 통해 내년 하반기나 2022년 개발 완료가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복지부 장관과 과기부 장관을 공동단장으로 하는 범정부 지원단을 구성해 개발 사항 점검과 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실무 추진단 구성도 서둘러 이번 주부터 지원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럼 백신 개발과 정부 지원단 구성과 관련해 정세균 국무총리의 발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적극적인 감염자 발견과 격리,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한 전파 차단이 가장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해법은 결국 백신과 치료제가 될 것입니다. 이는 방역 차원에서 매우 절실할 뿐 아니라 미래 성장 동력인 바이오 산업이 크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미 방역에서 그리고 진단키트 개발에서 세계가 인정하는 모범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기업과 정부, 연구기관과 의료계, 학계가 다시 한번 기적을 만들기 위해 한 팀으로 뭉쳐야 합니다. 관계기관에서는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한 범정부 지원단을 신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 온라인 개학을 이틀 앞두고 교육부 산하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운영하는 학습관리 시스템 이학습터에 접속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오늘 오전 9시 50분부터 지역별로 이학습터 접속 장애가 발생해 원인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운영하는 학급 단위 온라인 커뮤니티인 위두랑 역시 접속이 안 돼 학생들과 교사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원격 수업에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EBS 온라인 클래스도 어제 2시간 반 넘게 접속 오류가 발생한 데 이어 오늘도 접속 지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BS 온라인 클래스는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이 온라인으로 학기를 시작한 지난 9일에도 75분간 접속 장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미뤄진 개학을 앞두고 경남교육청이 학생과 교직원에게 면 마스크를 나눠준다며 98만 장을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절반 정도가 불량으로 드러나 뒤늦게 전량 회수에 나섰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중국에서 만들어진 검은색 면 마스크. 포장을 벗기고 보니 바느질이 제대로 되지 않아 안쪽 내용물이 삐져나왔습니다. 이물질. 불량 제품은 한두 개가 아닙니다. 들춰낼수록 계속 나옵니다. 속지 삐져나옴. 이 마스크는 경남교육청이 코로나19로 미뤄진 개학을 앞두고
도내 전체 학생과 교직원에게 2장씩 나눠줄 제품이었습니다. 호흡기에 밀착해서 쓸 수 없는 제품입니다. 경남교육청이 유통업체 3곳에서 사들인 마스크는 모두 98만 장. 그 가운데 유통업체 한 곳에서 납품받은 마스크에서 불량 제품이 발견됐습니다. 무려 전체 물량의 절반 정도인 43만 장이 문제가 있는 제품으로 드러나 교육청은 부랴부랴 뒤늦게 회수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창원 지역 300여 곳과 거제와 함양 등 일부 학교에 보내졌고 이미 학생과 교직원에게 배부된 곳도 있습니다. 창원 사파고등학교에서 1,390개 배부해서 960개 반납. 그럼 사용된 게 몇 개입니까? 430개 사용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검수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저희들이 제대로 검수만 했으면 학교까지 안 갔을 것입니다. 분명히 이제 그 검수 과정이 조금 누락된 부분도 없잖아 있으리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 미처 멍청이 부분도 없잖아 있는데. 경남교육청의 마스크 구매 실수는 이번만이 아닙니다. 지난달에는 교직원에게 줄 보건 마스크를 사들이면서 포장지와 내용물이 다른 제품을 구매해 논란이 됐습니다. 경남교육청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에 건강한 학생들이 감염병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될 뻔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코로나19로 자가격리 중인 유권자는 관할 시군구가 보내는 투표의사 문자에 답을 보내야만 총선 당일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투표장에서는 2m 거리 두기를 지켜야 합니다. 자가격리자 투표 세부 지침을 신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주말 해외 출장에서 돌아온 A씨. 무증상으로 들어온 뒤 곧바로 집 근처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2주 자가격리에 들어간 지 사흘째입니다. 점심 무렵 스마트폰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총선 투표에 참여할지를 묻는 지자체의 확인 문자였습니다. 참여하겠다면 당일 저녁 6시까지 전담 공무원에게 유선으로 신청할 것, 그렇지 않으면 투표가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자는 A씨처럼 투표권과 투표 의사가 있는지 묻는 관할 시군구에 문자를 받게 됩니다. 정부의 자가격리자 투표 지침 세부 계획에 따른 것으로 14일 정오까지 등록된 자가격리자에게만 확인 문자가 갑니다. 내일 12시 이후에 자가격리자로 등록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그 관할 시군구에서 일일이 전화를 해서 이제 투표권과 이제 투표 의사가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런 절차를 거쳤어도 총선 당일 발열이나 기침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투표장에 갈 수 없습니다. 외출이 허용되는 시간도 오후 5시 20분부터 7시까지 1시간 40분이고 투표장에 갈 때는 도보나 개인 차량만 이용해야 합니다. 도착하면 별도 장소에 대기하다가 투표소로 들어갑니다. 일반 유권자와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투표는 오후 6시 이후부터 하게 됩니다. 앞뒤 사람의 간격도 2m로 일반 유권자보다 1m 더 넓습니다. 기표소는 한 명 한 명 투표를 마칠 때마다 바로 소독 조치합니다. 그런데 우려되는 점도 있습니다. 자가격리자의 투표 시간은 오후 6시대, 방송사 출구조사 시간대라 정부는 결과를 보고 투표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관련 부처와 대책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정부가 총선 투표 이후 안전한 인증 방법으로 투표 확인증 발급을 추천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맨손이나 비닐장갑 위에 도장을 찍어 투표 인증을 하면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투표 확인증을 발급받아 인증에 활용하는 것이 안전하다며 이런 수단을 대신 쓰는 것을 권했습니다.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서로 다른 3가지 유형으로 변이를 일으키면서 중국 우한에서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국가 간 전파와 감염 경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형근 기자입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연구팀이 전 세계의 코로나19 감염자 160명으로부터 바이러스를 채취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 3월 초 사이에 감염된 사람들입니다. 연구팀은 채취한 바이러스를 대상으로 유전체 염기 서열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코로나19 바이러스는 A형에서 B형으로 그리고 다시 C형으로 변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가운데 A형은 중국 우한의 박쥐와 천산갑에서 발견됐습니다.
이것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의 뿌리였습니다. 하지만 A형은 우한에서 크게 확산하지 않았습니다. A형 바이러스는 우한에 거주했던 미국인들에게서 발견됐고 미국과 호주에서 발생한 많은 환자에게서 나타났습니다. 우한의 초기 바이러스가 호주와 미국으로 퍼져나간 겁니다. 대신 우한에서는 A형에서 변이를 일으킨 B형이 크게 유행했습니다. 그리고 인근 동아시아 지역으로 확산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C형은 이탈리아, 프랑스, 스웨덴, 영국 등 유럽의 초기 환자들에게서 발견됐습니다. 또 중국 본토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지만 한국, 싱가포르, 홍콩에서도 발견됐습니다. 유럽 확산의 진원지였던 이탈리아의 초기 전파는 싱가포르에서 열렸던 국제회의 집단 감염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미국 국립과학원 회보에 실렸으며 앞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전파 경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코로나19 백신 개발에도 적용 가능한 고효율 백신 플랫폼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가톨릭대와 키스트 등 공동 연구팀은 기존의 백신 제조 시스템에 RNA 물질을 가미해 방어 능력이 높고 오래 유지되는 백신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 백신을 바탕으로 메르스 백신을 만든 뒤 쥐에게 투여했더니 2주 만에 항체가 생기면서 바이러스를 100% 막아내 기존 방법보다 3배 이상 효과가 높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같은 방법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단백질을 이용한 다양한 바이러스 백신에 이 방법을 이용할 수 있으며 기존 백신 제조 시스템을 그대로 활용하기 때문에 안전성이 높고 상용화도 앞당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봄은 푸른 하늘과 맑은 공기를 자주 만날 수 있죠. 코로나19로 중국발 미세먼지가 감소하고 농도 저감에 유리한 기상 조건도 조성됐지만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강력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이 큰 몫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의 강력한 미세먼지 정책을 뒷받침한 미세먼지 8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고농도 미세먼지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정부가 작년 3월부터 추진해온 미세먼지 관련법이 얼마 전 모두 통과됐습니다. 합쳐서 8가지라서 미세먼지 8법이라고 부르는데요. 하나씩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일단 미세먼지 그 8법은 첫째,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의 지정 근거를 신설한 미세먼지 저감관리 특별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취약계층 시설과 대중교통시설 관리를 강화하는 실내공기관리법 일부 개정법. 네.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사업장 오염 총량제 등 관리 권역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대기관리 권역법. 예. 네 번째가 이제 굴뚝 자동 측정기 TMS죠. 이 측정 결과를 실시간 공개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일부 개정법안이 있고요. 예. 자, 다섯 번째가 교실에 공기정화살비 측정기를 설치하는 학교보건법 일부 개정법안이고요. 여섯 번째가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법.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가 액화 석유가스죠, LPG. 이 차량 구매를 전면 허용한 LPG 안전관리 사업법 일부 개정법이고요. 예. 이제 마지막이 항만 선막으로부터의 미세먼지 배치를 규제하는 항만 대기질 개선 특별법 등입니다. 저 가장 컸던 것은요, 일단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는 것이었는데요. 예. 저 미세먼지라고 해서 환경부에서 다 이제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교육부라든가 행안부라든가 산업부, 해수부 등 관련 정부 부처가 시행하는 법이 한 반 정도가 됩니다. 네. 이 미세먼지 저감은 물론 발생한 미세먼지에 대처하는 그 방안까지 두루 아우르고 있는데요. 자, 통과된 법안이 바로 시행된 것도 있지만 제정 또는 개정돼서 올해부터 시작된 법안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관련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미세먼지 저감 관리 특별법이라든가 뭐 재난 안전관리 기본법, 그다음에 LPG 안전관리 사업법, 항만 대기질 개선 특별법, 학교 보건법. 이제 이게 5개는 이미 시행되어 있었고요. 예. 이제 올해 4월 3일이죠. 이때 이제 대기환경보전법과 대기관리권 권역법, 그다음에 실내공기질관리법이 올해 4월 3일서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예. 자, 이제 미세먼지 8법 중 가장 먼저 말씀드릴 것은 작년 3월부터 시행 중인 미세먼지 저감관리 특별법입니다. 자, 이 법은 미세먼지 등 배출량 정보의 분석과 관리를 전담하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립 근거를 강화하고, 그다음에 이제 연구관리센터 지정 근거를 새로 만들었어요. 예. 특히 이미 규정에 그쳤던 미세먼지정보센터가 강행 규정으로 바뀌면서 작년 12월에 처음으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가 문을 열었죠. 예. 자, 이제 정보센터에서는 미세먼지 배출원 분석, 또 배출량 통계를 고도화해서 저감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네. 예. 그다음에 국공립기관만 아니라 민간기관까지 협업하면서 역량을 끌어올려서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 예방, 또 관리 등 어떻게 보면 시급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것이죠. 네. 자, 마찬가지로 작년 3월에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이 개정 시행됐는데요. 바로 이 법에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시킨다, 이 내용이 담겼죠. 네, 맞습니다. 작년 3월에 시행됐는데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했다는 게 이 법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예. 이에 따라서 재난대응체계에 따른 미세먼지 예방, 또 대비 등의 조치를 취할 수가 있게 되었는데요. 다양한 단계별 미세먼지 위기관리 매뉴얼을 만들었고요. 또 앞으로 대규모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가 발생을 하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을 해서 행정 또 재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가 있게 되었죠. 예. 자, 그런가 하면 그동안 사업자 등 일부만 구매가 가능했던 LPG 차량을 이제는 일반인도 구매할 수 있게 됐는데요. 자, LPG 안전관리 사업법이 시행됐기 때문이겠죠. 그렇습니다. 원래 이 LPG 차량은 아시겠지만 뭐 차량이라든가 혹은 렌터카, 택시라든가 렌터카라든가 장애인 이런 분들에게만 허용됐죠. 네. 근데 이제는 뭐 일반인도 구매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은 LPG 차의 질소산화물 이 배출량은 일반 휘발유차 대비해서 3배, 또 경유차에 비해서는 93배나 적게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가 예.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세먼지를 줄이기에는 아주 좋은 대책이라는 거죠. 네. 자, 이렇게 8법 가운데 작년 3월에 시행된 3가지 법부터 살펴봤는데 그 이후에 시행된 법들은 어떤 거였나요? 그 위에 이제 작년 7월서부터 시행됐던 학교보건법 일부 개정법이 있어요. 예. 우선 유치원과 초중고, 대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실 내에 공기정화 설비와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 이걸 갖다 의무화했는데요. 국가와 지자체가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죠. 자, 이 법 시행으로 학생들이 공부하는 교실의 공기가 획기적으로 좀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네. 다음 2020년 1월에 시행된 법이 항만 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이게 대기 오염이 심한 항만 지역이라든가 또 대기 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지역을 항만 대기질 관리 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이 구역 내에 별도로 황산화물 배출 규제 해역과 또 저속 운항 해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예. 또 항만 대기질 관리 구역에서는 일반 해역보다 엄격한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예. 선박 속도 역시 일정한 속도 이하로 운행하도록 권고를 하는데요. 선박이 20% 감소하면은 미세먼지가 49% 감축된다는 게 해수부의 설명입니다. 예.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법은 좀 잘 만들었다고 보는데요. 아. 실제 이제 항만에서 이 배출되는 미세먼지량이 정말 엄청나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부산, 인천 그리고 울산의 미세먼지 농도가 이렇게 높은 게 항만에서 배출한 미세먼지의 영향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올해 4월에 시행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일단 이 대기환경보전법은 수소, 전기차 등 친환경차의 보급 촉진을 위해서 만든 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올해 정부가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 누적 20만 대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경유차라든가 화물차 등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차량을 좀 미래차로 적극 대체를 하고 미래차 수요 재고는 물론 공급 확대에도 역량을 좀 집중하겠다는 건데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미세먼지가 사실 배출되는 산업이나 발전 부분에 대형 산업장의 이 굴뚝 자동 측정기기 있지 않습니까? TMS. 네. 이 측정 결과도 이제는 실시간으로 앞으로 공개가 됩니다. 네, 말씀하신 그런 석탄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는 1년에 한 번 정도 볼 수 있었다면 이제는 실시간으로 공개된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자, 이어서 함께 통과된 대기관리권역법 또 실내공기질관리법도 설명해 주시죠. 대기관리권역법은 옛날에는 그 수도권 안에서만 시행이 됐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게 이제 중부, 남부, 남동권으로 이제 확대해서 시행하는 건데요. 지금까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도권에서만 사업장 총량 관리제가 시행을 했었는데 이제는 전국적으로 이걸 다 시행을 하고요. 특히
노후 경유차에 대한 저공해 조치 명령이라든가 운행 제한 근거가 마련된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에 저 8번째 법이 실내공기질 관리법입니다. 지하 역사 또 철도 역사 환기 설비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이제 국가가 지원하는 한편 어린이집이라든가 노인 요양시설 등 다중 이용시설에 실내 공기질 측정기기 부착을 의무화한 그런 법이죠. 예. 그래서 이제 내년 3월까지 전국 모든 지하철 승강장에 초미세먼지 자동 측정기가 설치가 되고요. 예. 또 측정 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상당히 어떻게 보면 다양한 이런 법을 제정해서 시행을 하면서 저는 실제로 이런 미세먼지가 앞으로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참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법 시행에서 정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국민 모두가 좀 적극적으로 동참할 때 우리나라 미세먼지가 정말 좋아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지난해 미세먼지로 인한 우리나라의 경제적 손실이 4조 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있었는데요. 자, 이렇게 미세먼지 8법이 잘 자리를 잡아서 날마다 좋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탈리아 내 코로나19 사망자가 하루 새 500명 넘게 늘어나며 총 2만 명을 넘었습니다. 첫 감염자가 나온 뒤 52일 만이며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습니다. 스페인과 영국의 확산 추세도 여전히 가파릅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답답한 봉쇄 속에서 부활절을 보낸 다음 날 이탈리아 경찰이 로마의 남쪽 고속도로 입구에서 단속에 나섰습니다. 로마에서만 2만 천여 건을 단속해 이동 제한령 위반 사례 930건을 적발했습니다. Sicuramente su una popolazione di 3 milioni di abitanti è un dato ultra positivo, le persone hanno ben compreso qual è la necessità in questo momento storico di mantenere fede alle restrizioni. 장기화하는 봉쇄 조치 속에서 이탈리아 사망자는 2만 명을 넘었습니다. 하루 사이 사망자가 500명 넘게 늘어나며 미국에 이어 두 번째 나라가 됐습니다. 2월 21일 첫 환자가 나온 뒤 52일 만입니다. 1일 사망자는 지난 11일 620명에서 12일 430명으로 줄었다가 부활절 휴일이 지나자 다시 늘어났습니다. 이탈리아 확진자는 하루 3,100여 명 증가하며 16만 명에 육박해 미국, 스페인에 이어 세 번째로 많습니다. 1일 확진자 수는 6일 만에 가장 적어 둔화세를 보였지만 치명률은 12.8%로 매우 높습니다. 스페인은 확진자가 2,600여 명 늘어나며 17만 명에 육박했고 사망자가 17,500명으로 늘었습니다. 확산 추세가 거센 영국은 확진자가 4,000명 넘게 늘어나 총 9만 명에 가깝고 사망자는 1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미국과 유럽 일부 국가가 코로나19로 인한 이동 제한을 완화할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세계보건기구 WHO는 이동 제한 완화 조치가 통제된 계획하에 천천히 진행돼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코로나19의 빠른 전파력에 비해 퇴치에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인데 봉쇄 조치 해제에 앞서 감염자와 접촉한 사람을 추적할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동헌 기자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코로나19가 몇몇 나라에서 3, 4일 만에 확진자가 2배가 되는 등 빠른 전파력을 보이고 있지만 감소세는 더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지난 2009년 신종플루보다 치명률이 10배 높으며 요양원 등 밀집된 환경에서 더 쉽게 퍼진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봉쇄 조치 등 코로나19 대응 조치의 완화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That means control measures must be lifted slowly and with control. It cannot happen all at once. WHO는 감염자의 조기 발견과 검사, 격리, 환자 치료, 그리고 모든 접촉자를 추적해내는 것이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데 중요하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접촉자 추적 능력을 기르는 등 공중보건 역량이 제대로 갖춰지기 전에 통제 조치가 해제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우려 속에 프랑스는 지난달 17일부터 시작된 이동 제한 조치를 다음 달 11일까지 연장했습니다. Et l'épidémie n'est pas encore maîtrisée. Nous devons donc poursuivre nos efforts et continuer d'appliquer les règles. 현재 휴교 상태인 각급 학교와 타가 시설은 이동 제한 해제 이후에나 점진적으로 정상화될 예정입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5월 11일 이후에는 의심 증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미국 정부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인들에게 지급하는 현금이 현지 시각 15일까지 입금이 완료된다고 문우신 재무장관이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와 항공사들이 보조금 지급 조건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면서 보조금 지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김원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스티븐 무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미국 정부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승인 1인당 $1,200씩 지급하는 현금이 현지 시각 15일까지 입금이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무누신 장관은 현지 시각 13일 코로나19 백악관 브리핑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This is ahead of schedule. We started processing those last Friday. We expect that over 80 million hardworking Americans will get the direct deposit by this Wednesday. 무누신 장관은 또 항공사들에 대한 $250억 보조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항공사들과의 지원 조건 협상이 곧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무부와 항공사들은 지난달 의회를 통과한 2조 2천억 달러의 경기 부양 법안에 포함된 항공사들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방안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누신 재무장관은 지난 11일 $250억 보조금 중 30%는 5년 내 갚아야 하는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고 이 저금리 대출금의 10%는 주식 연계증권으로 받겠다고 대형 항공사 경영진들에게 알렸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경기 부양 법안에 항공사들은 지원을 받는 대가로 주식 연계증권 등 다양한 옵션으로 미국 납세자들에게 보상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형 항공사들은 보조금이 6개월간 직원 고용을 보장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라며 재무부의 방침에 난색을 표하면서 보조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중국은 코로나19가 진정되고 있지만 마스크 착용과 발열 검사가 일상이 됐습니다. 아예 유아용 코로나19 보호복까지 등장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훈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베이징의 한 아파트 입구입니다. 택배 회사들이 길게 진을 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단지 안까지 배달을 금지하면서 생겨난 현상입니다. 입구에 갖다 놓으면 주문자가 찾아가는 방식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중국 대도시에서 흔하게 이용하는 호출 택시를 타봤습니다. 운전석과 뒷자리가 비닐로 차단돼 있습니다. 기사도 마스크는 기본이고 수시로 소독을 해서 승객을 안심시킵니다. 건물이나 주거단지도 들어가려면 반드시 발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베이징에서는 요즘 신규 확진자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어디를 가나 체온을 재고 연락처까지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외국 기업들이 많이 진출한 상하이에서는 유아용 보호복이 등장했습니다. 마스크를 싫어하는 아이들을 위해 머리 쪽을 부풀리고 앞을 투명하게 만들었습니다. 这样子的一个措施，中间的过滤层并不是很能确定是否真正能起到保护作用吧。 우주복처럼 생긴 코로나19 보호복은 공기를 걸러주는 필터를 단 것이 특징입니다. 它的原理很简单，和正压太空服的结构是非常相似的。然后我只是在充气太空服的外面加装了一个这样子的。 최근 해외 유입 환자가 다시 증가하는 등 코로나19 상황이 좀처럼 종식되지 않으면서 방역은 점차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코로나19와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유럽과 남미 등 곳곳에서 100세 안팎의 고령 환자 완치 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기적과 같은 회복이 가족들에게는 감격을, 투병 중인 환자들에게는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이교준 기자입니다. 휠체어에 몸을 실은 꼴레또 할머니가 의료진의 박수를 받으며 병원 문을 나서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걸려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 40여일 만에 극적으로 퇴원하게 된 것입니다. 증손자를 5명이나 둔 다오꼴레뚜 할머니는 97살로 브라질의 완치자 가운데 최고령입니다. 할머니는 입원 전에 쇼핑과 요리를 즐기며 매우 활동적인 일상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고령 환자가 많은 이탈리아에서 103살의 할머니가 극적으로 회복해 화제를 낳았습니다. 일주일간 병상에 누워 식사도 잘 하지 못할 정도로 힘들었는데 기적처럼 몸을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자누소 할머니는 자신이 바이러스를 이겨낸 힘은 용기와 믿음이었다고 말합니다. Mi darci coraggio, mi farci coraggio di aver fede. 미국 뉴욕에 사는 90대 할머니도 강력한 의지로 2주 만에 병마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I am tough, but you know what? It's positive thinking. That's all it is. 네덜란드에선 107살의 할머니가 투병 끝에 지난 6일 완치 판정을 받아 가족들의 품에 안겼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완치자 중 최고령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들려오는 고령자의 잇단 완치 소식은 병상에서 코로나19와 사투 중인 환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우리에게 수면은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죠. 우리가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면 일상생활에 지장을 끼치는 것은 물론 건강까지 악화할 수 있는데요. 오늘 내 몸 보고서에서는 수면장애의 원인과 치료법을 알아봅니다.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임희진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잠을 아무리 자도 계속 피곤하다면 이게 잠을 단순히 잘못 자서가 아니라 수면장애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수면장애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수면장애란 건강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거나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있음에도 아침에 개운하지 못하고 낮 동안에 각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상태 또는 수면 리듬이 흐트러져 있어서 잠자거나 깨어 있을 때 어려움을 겪는 상태를 포함하는 매우 폭넓은 개념입니다. 가장 흔한 수면장애로는 불면증을 들 수 있는데요. 보통은 잠들기 힘든 것만이 불면증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잠들기 힘들거나 잠이 들어도 자주 깨거나 또 너무 일찍 잠에서 깨어서 일어나는 증상들이 모두 불면증의 주요 증상들입니다. 네. 또한 수면장애도 또 가장 흔한 게 수면무호흡증이죠. 그래서 자면서 기도가 좁아지면서 숨을 안 쉬게 되거나 덜 쉬게 되면서 자꾸 깨거나 충분한 시간을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또 뻑하면 낮에 조는 그런 주간 졸음증이나 아침 두통증이 그 증상입니다. 또 자려고 누우면 아픈 것도 아닌데 벌레 기어가는 듯이 이상한 느낌이 들고 다리를 움직이거나 털어내야만 하는 하지불안 증후군 등이 있습니다. 또 하루에 24시간의 주기가 자주 바뀌거나 또 일반적이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하는 수면 위상 장애라는 장애도 있습니다. 네, 단순히 그냥 잠을 좀 설치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수면 장애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 자, 그렇다면 수면 장애는 어떤 원인으로 발생하게 되는 건가요? 네, 지금 말씀드린 장애가 많은 만큼 원인이 가장 다양한데요. 가장 먼저 말씀드린 불면증의 경우에는 그 시작은 개인적이거나 사회적인 상황 또는 아무런 이유 없이도 시작되게 됩니다. 수면 욕구가 본능인 것처럼 처음 그 잠을 못 자는 날들이 몇 번 충족이 안 되면 우리는 자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실패하게 되면 조급해지거나 걱정을 하면서 잠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나 자연스러운 본능에 의한 이런 행동들이 잠을 자기 위한 집착으로 이어지게 되고 만성화가 되어 병원을 찾게 되는 분이 많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수면 무호흡증 같은 경우는 어떤 원인으로 생기는 건가요? 네, 대표적인 그런 유형인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은요, 그 기도가 좁아지면서 막히는데 그 기도를 주변에 있는 혀나 또 목젖, 그 다음에 그 코, 비중격 등의 그런 기도의 구조물들이 큰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 원통 같은 기도의 근육을 유지시켜주는 힘이 나이가 들수록 또 비만일수록 남자일수록 더 감소하게 되면서 수면 무호흡증의 중증도 역시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하지불안 증후군도 설명을 해주시죠. 네. 하지불안 증후군은 우리의 운동을 담당하는 뇌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있는데요. 그 뇌 속에 도파민이 부족해지면서 특히 야간에 발생하는 하지 불편감을 특징으로 하는 질환입니다. 큰 원인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도파민 대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철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철분이 부족해지는 빈혈이 있으시다든지 신기능 장애가 있으시다든지 임신부 등에서도 이런 2차성으로 하지불안 증후군이 발생하실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하루만 잠을 설쳐도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험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보셨을 텐데요. 근데 수면 장애가 계속된다면 일상생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줄 것 같아요.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 가장 쉽게 생각해보면 그날 잠을 뒤척이거나 잘 못 자게 되면 당장 다음날 피로감과 함께 일의 능률이나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죠. 맞아요. 이런 일이 지속되면 수면 장애가 어떤 유형이든 간에 수면의 질 저하가 장기화되고 그게 인지기능 저하나 학습 장애를 유발하게 됩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수면 무호흡증은 밤새 이런 무호흡증으로 인한 저산소증에 시달리게 되는데 쉽게 생각하시면 누가 이렇게 목을 밤새 조르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피로감이나 주간 졸음증으로 시작해서 장기적으로는 고혈압, 당뇨 이런 것들의 그런 심혈관 질환의 유병률이 높아지고요. 또 생명을 위협하게 되는 이런 심혈관 질환, 뇌졸중의 위험도가 약 2배에서 3배가량 높아지게 됩니다. 2~3배나 높아진다고요? 자, 이렇게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니까 병원에 내원해서 치료를 받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데 수면 장애는 우리가 자는 도중에 일어나기 때문에 스스로 자각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내가 수면 장애가 있다는 것을 자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내가 잠드는 시간이 누워서부터 한 15분에서 30분 이내인지, 또 자다가 깨는 횟수가 2번 이상인지, 또 한 5시간 정도 이상 수면을 했는데도 나는 늘 무기력하고 잠을 잔 것 같지 않은지, 또 낮 동안 심각할 정도로 졸음이나 피로감을 자주 느끼는지, 아니면 꿈을 꿨는데 그 꿈에 대한 행동을 해서 뭐 남을 옆에 사람을 치거나 어떤 행동을 했다든지 등 이런 증상이 있으면 병원을 내원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증상이 일회성이 아니라 좀 자주 반복될 경우 이 수면 장애를 의심해봐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자, 이렇게 자가 진단을 해보고 증상을 있으면 바로 병원에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병원에 가게 되면 어떤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지나요? 네, 일단은 그 수면 문제로 병원에 내원하게 되시면 나의 수면의 패턴과 그로 인해서 나에게 느끼는 피로, 졸림감, 이런 불안, 우울 지수 등을 여러 가지를 체크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수면을 취했을 때 생기는 장애이기 때문에 이런 밤에 이루어지는 수면 검사를 통해서 검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런 수면 다원 검사는 자기 전에 이제 여러 가지 측정을 통한 뇌파나 호흡지표 같은 여러 가지를 붙이게 되고 주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검사는 밤에 하는 검사니까 그 일과 중에 이제 일과 끝내시고 밤에 오셔서 검사를 받으시고 다음날 다시 출근을 하시든 등교를 하시든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치료를 받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또 이 수면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예방하기 위한 좋은 생활 습관도 있을 것 같은데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제일 좋은 건 항상 일정하게 주무시는 게 제일 좋겠죠. 쉬운 일은 아니지만 주중 주말 또 연휴와 상관없이 일정한 수면 패턴을 가지는 게 제일 좋겠고, 또 평소에 수면에 방해를 줄 수 있는 카페인 음료의 섭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페인을 줄이지 못하신다면 적어도 늦은 오후나 저녁에는 섭취하지 않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또 요즘 잠들기 전에 휴대폰 사용하시는 분 많은데요. 전자기기는 뇌를 각성시킬 수가 있어서 사용을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하루에 30분 이상 산책하시면서 햇볕을 쬐는 것이 좋지만 취침전 과한 운동은 수면에 오히려 방해를 가지고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잠이 안 온다면 잠을 자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책을 보거나 TV를 잠깐 보는 등의 잠을 기다리는 행위보다는 자연스럽게 수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가장 궁금한 게, 대표적인 수면 장애가 코골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코를 골게 되면서 좀 수면의 질이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 코골이는 왜 발생하게 되는 건가요? 일단 코골이는 우리가 숨을 쉬게 하는 기를 기도라고 하잖아요. 그 기도가 이제 좁아지면서
숨을 막히는 공기길이 좁아지거나 막히는 것이 수면무호흡증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물이 이제 커지거나 그런 구조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잠을 자게 되면서 힘이 빠지게 되는데 그게 나이가 들수록 힘이 빠지고 주위에 이제 살이 찌는 비만인 분들 그리고 또 여자보단 남자, 여자도 폐경기 이후에는 더 증가를 하게 되죠. 코골이만큼이나 또 심각한 게 수면 무호흡증이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재작년부터인가요? 이 수면 무호흡증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조금 더 쉽고 저렴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관련돼서 좀 더 설명 덧붙여 주시죠. 네, 지금 말씀드렸던 수면 무호흡증의 여러 증상, 그러니까 낮에 자도 밤에 충분히 잤는데도 피곤한 주간 졸림증이 있다든지 이런 피로감이 있으시거나 수면 무호흡증이 심하시면 그 검사 대상이 되시고 그 외에 말씀드린 심혈관 인자, 고혈압, 당뇨 등의 그런 그 뇌졸중 등의 병력이 있으시면 이런 충분히 위험 인자를 관리해야 될 대상자가 되시기 때문에 검사에 적용 대상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보험 적용이 가능하군요. 저는 수면은 잘 때뿐만이 아니라 깨어있는 상태에도 우리에게 정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문제가 있다면 병원을 찾아서 꼭 진단과 검사를 제대로 받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왔습니다. 선거에서 한 표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국회의원 임기 4년간의 정부 예산을 전체 유권자 수로 나누면 무려 4,660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내 한 표가 세금 4,660만 원이 제대로 쓰이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만큼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